안녕하세요. 올티비 아나운서 현민지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나뭇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를 보아하니 정말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티비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은 따뜻해지는 요즘이면 좋겠습니다. 올티비 50일에 시작합니다. 1991년 11월 15일 오전 10시 우리 아시아나 항공의 첫 미주 항공편인 LA행 OZ202편이 김포공항을 출발한 순간입니다. 이는 회사가 운항하는 첫 태평양 횡단 직항편이자 아시아나가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하는 출발점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30년간 미주 노선 총 누적 탑승객은 약 3,050만 명, 연간 공급석은 23배 증가했습니다. 화물 또한 지금까지 총 42,000회 이상을 실어 날랐습니다. 취향지 역시 당시 LA 1개에서 현재 여객 6개, 화물 8개로 늘어났고 약 90개의 미주 지역 노선을 공동 운항하는 등 아시아나는 그간 한미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또 미주 노선은 우리 주력 기종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노선이기도 한데요. 처음엔 여객과 화물을 동시 운반하는 보잉 747-400 콤비 기종으로 운항하다 이후 다양한 중장거리용 항공기를 운용했으며 현재는 최신형 항공기인 A350 기종을 우선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미주 첫 비행에 탑승 근무했던 김혜련 수석사무장을 만나 당시 소회를 간단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LA 취항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닷새쯤 전에 항공기가 도입됐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항공기가 직접 도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캅에서 서비스 아이템을 다 준비하고 그 롤플레이를 하면서 상황 연습을 계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희도 747 전보항공기가 생소했지만 손님들께서도 실제로 탑승하셔서 비행기가 2층으로 운영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걸 많이 느끼셨나 봐요. 구경을 하고 싶어하는 손님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탐방하는 것처럼 살짝살짝 모시고 올라갔던 기억도 나고요. 또 저희들도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모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주 첫 취항 이래 그간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회사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21년 3분기 매출 1조 360억 원, 영업이익 1,60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연료비가 증가했음에도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흑자를 이룬 것입니다. 흑자는 화물이 이끌었습니다. 화물 매출이 7,545억 원으로 증가해 바로 직전 분기에 달성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1분기 만에 경신했습니다. 화물 성수기인 4분기에도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회사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A350에 이어 일부 A330 여객기도 화물 전용 여객기로 개조합니다. 상생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인천 프랑크푸르트 노선에 화물 전세기를 투입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여객 부문 역시 트래블버블, 위드 코로나에 힘입어 장거리 노선인 미주, 유럽 매출이 증가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재개되는 것에 대비해 프랑크푸르트, 방콕, 후쿠오카 등 여러 노선을 증편하거나 운항을 재개합니다. 특히 싱가포르행 항공기를 12월부터는 주 5회까지 늘리고 지난 2003년 이후 정기편을 중단했던 괌을 오는 12월 23일부터 18년 만에 주 2회 신규 취항하는 등 수요에 맞춰 노선과 스케줄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급증하는 화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는 A330 여객기를 추가 개조해 수송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비사분들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작업하시는 귀한 현장을 올티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화물 수송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회사가 A350에 이어 A330 여객기 세대도 화물기로 개조했습니다. 특히 A330 여객기의 화물기 개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우선 항공기를 캐빈카고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내부에 있는 여객용 시트를 떼서 그 자리에다가 화물을 올릴 수 있는 팔레트라는 것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항공기 전원과 관련된 것들을 조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트를 떼기 위해서 커넥터랑 케이블 같은 것들을 분리를 한 다음에
시트를 바깥으로 드러내게끔 되고요. 작업은 지난 10월부터 아시아나 인천 경납고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코노미 클래스 전좌석을 떼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비행 중 시트가 흔들리거나 움직이면 큰일. 그래서 좌석은 바닥에 단단히 고정돼 있죠. 고정된 부분을 하나하나 풀고 무거운 좌석을 밖으로 빼내어 실어 나르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비사분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A330 항공기 내부는 좌석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용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는 등 전기 배선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화물기로 개조되는 동안 사용하지 않을 전선들도 가지런히 정리해줍니다. 이어 화물 운송용 팔레트를 B, C존에 차례로 배치한 뒤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작업을 마치고 항공기 웨이트 앤 밸런스까지 맞추고 나면 비로소 출격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팔레트가 B존에는 총 14개, 330 기준으로 C존에는 8개가 탑재되기 때문에 총 22개의 팔레트가 들어가고 있고요. 한 팔레트당 약 200kg의 화물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트 총 22개에 약 4.4톤 이상의 화물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승객이 짐을 넣는 오버헤드 빈에도 화물을 넣어서 수송할 수가 있습니다. A330 항공기 개조로 편당 16에서 20톤의 수송력을 확보하게 되며 화물 전용 여객기는 미주, 동남아 등으로 투입됩니다. 항공기가 운항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정비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손길을 항공기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항공기를 타시게 되면 항공기가 떠 있거나 혹은 계류되어 있는 중에도 많은 정비사들이 수고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 떠올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두인 ESG 경영.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최근 글로벌 항공업계에서도 ESG 경영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아나가 속한 세계 최대 항공사 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타얼라이언스는 최근 홈페이지 내 별도 코너를 개설해 스타얼라이언스의 ESG 메시지와 함께 각 회원 항공사별 ESG 경영 활동을 한데 모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얼라이언스 또한 지속 가능성을 업계가 실천해 나가야 할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으며 향후 회원 항공사들과 함께 본격적인 ESG 관련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12월을 끝으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원분들 모두 다가오는 연말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올TV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올TV 아나운서 현민지입니다.